어머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빠 진정해. 진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긴 재산 50억. 장남은 말했습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더 받아야 합니다. 차남은 주장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당연히 더 받아야죠. 딸은 울었습니다. 오빠들만 재산 받으면 전 어떡해요? 세 남매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아내에게. 장남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 우리한테 나눠주셔야죠. 차남이 따졌습니다. 저희 몫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딸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오빠들한테만 주시면 안 돼요. 칠순의 어머니 박영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하겠다. 너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날부터 세 남매는 어머니와 연을 끊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그제서야 돌아온 세 남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심이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박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5, 평생 건설업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현금 포함 약 50억.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친척, 친구, 사업 파트너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세 남매였습니다. 장남 박민수 49, 대기업 임원, 고급 정장 차림의 명품 시계. 차남 박민호 47, 자영업자, 작은 식당을 운영 중. 딸 박미선 45, 전업주부, 세 자녀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박영자 70, 평생 남편을 내조한 여자.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동안 세 남매의 눈빛은 미묘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 하는데.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빨리 정리하자. 미선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얼마나 되는지.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대충 알아봤어. 부동산이 30억, 현금이 20억 정도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 그 정도나 돼? 미선도 놀랐습니다. 오빠 진짜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잠시 침묵.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나눠야 하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 반, 우리 셋이 반 아니야?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명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민수가 계산했습니다. 어머니 25억, 우리 셋이 25억 나눠서 한 명당 8억 정도? 하지만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더 받아야 해. 민수가 쳐다봤습니다. 왜?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모셨어. 10년 동안. 그 대가가 있어야지.
민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모셨다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 게 모신 거야?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형은 미국에서 놀면서 뭘 했어? 나는 매일 부모님 챙겼어.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학비 댔잖아. 너 대학 다닐 때 누가 돈 댔어?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싸우지 마세요. 근데 저는요? 민수가 미선을 봤습니다. 너?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몫이 있잖아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아, 너는 시집 갔잖아. 미선이 반박했습니다. 시집 갔다고 재산 못 받아요? 전 딸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집안은 원래 아들들이 재산을 물려받아. 미선이 울었습니다. 왜요? 전 자식이 아니에요? 민수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누되 어머니 몫은 어머니가 가지시고. 민호가 다시 반대했습니다. 안 돼. 나는 더 받아야 해. 부모님 모신 대가로.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너만 모셨어? 나도 용돈 드렸어. 미선도 소리쳤습니다. 저도 명절 때마다 왔어요. 저도 효도했어요. 세 남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박영자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니 너희들? 세 남매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도 안 끝났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야?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영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됐다. 일주일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아버지 유언장이 있다. 민호가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셨어. 미선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자.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각자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 세 남매와 어머니가 모였습니다. 변호사 김동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세 남매가 긴장했습니다. 김동훈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철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내 재산의 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첫째, 부동산 일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배우자 박영자에게 귀속한다. 둘째, 자녀들에게는 각각 1억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셋째, 나머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전적으로 박영자의 의사에 따른다. 순간 정적.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호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한테 전부 다요? 미선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억씩만요? 김동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셨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민호가 따졌습니다.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우리는요? 우리는 자식이 아니에요? 영자가 딸을 봤습니다. 너희는 각각 1억씩 받잖니.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1억이요? 50억 중에 1억이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 몫이 너무 적어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다. 바꿀 수 없어. 민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김동훈이 개입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고인의 유언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김동훈이 답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있지만 이 경우 각자 받으실 금액이 유류분보다 많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우리한테 나눠주세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자식이에요. 제발이요.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 너희는 1억씩만 받아라. 미선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해요. 우린 평생 효도했잖아요. 영자가 딸을 받습니다. 효도를 재산 받으려고 한 거니? 미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세 남매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1억으로 뭘 하라는 거야? 미선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어머니 없이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머니한테 받은 재산을 우리한테 나눠달라고 해야 해. 미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민수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찾아가자. 설득하는 거야. 민호가 동의했습니다. 좋아. 나부터 갈게. 다음 날, 민호가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니? 민호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 생각해 보셨어요? 영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생각?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산 말이에요. 1억씩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영자가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거야.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바꾸실 수 있잖아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전 10년 동안 부모님 모셨어요. 영자가 민호를 봤습니다. 모셨다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 게?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찾아뵀잖아요.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가 계속했습니다. 그것도 밥 먹으러 올 때만.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노력했어요.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됐다. 돌아가거라.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 민호는 결국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자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수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영자가 답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이야기 좀 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할 말 없다.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장남이에요.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장남? 장남이 뭘 했는데? 민수가 항변했습니다. 저는 학비도 됐고 용돈도 드렸잖아요. 영자가 답했습니다. 그건 내 의무였어.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의무요? 그럼 재산 물려주는 것도 부모 의무 아니에요? 영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정하셨어. 돌아가. 민수도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선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딸을 보는 눈빛은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들어와. 미선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보냈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영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말해봐.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희 집이 힘들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사업이 안 돼요. 빚도 많고 애들 학비도 힘들어요.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미선이 애원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갈등, 그 중심에 남겨진 어머니의 선택.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긴 재산 50억. 장남은 말했습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더 받아야 합니다. 차남은 주장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당연히 더 받아야죠. 딸은 울었습니다. 오빠들만 재산 받으면 전 어떡해요? 세 남매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아내에게. 장남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 우리한테 나눠주셔야죠. 차남이 따졌습니다. 저희 몫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딸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오빠들한테만 주시면 안 돼요. 칠순의 어머니, 박영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하겠다. 너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날부터 세 남매는 어머니와 연을 끊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그제서야 돌아온 세 남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심이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박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5. 평생 건설업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현금 포함 약 50억.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친척, 친구, 사업 파트너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세 남매였습니다. 장남 박민수, 49. 대기업 임원. 고급 정장 차림의 명품 시계. 차남 박민호, 47. 자영업자. 작은 식당을 운영 중. 딸 박미선, 45. 전업주부. 세 자녀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박영자, 70. 평생 남편을 내조한 여자.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동안 세 남매의 눈빛은 미묘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 하는데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빨리 정리하자. 미선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얼마나 되는지.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대충 알아봤어. 부동산이 30억, 현금이 20억 정도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 그 정도나 돼? 미선도 놀랐습니다. 오빠, 진짜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잠시 침묵.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나눠야 하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 반, 우리 셋이 반 아니야?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명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민수가 계산했습니다. 어머니 25억, 우리 셋이 25억 나눠서 한 명당 8억 정도? 하지만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더 받아야 해. 민수가 쳐다봤습니다. 왜?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모셨어. 10년 동안. 그 대가가 있어야지. 민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모셨다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 게 모신 거야?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형은 미국에서 놀면서 뭘 했어? 나는 매일 부모님 챙겼어.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학비 댔잖아. 너 대학 다닐 때 누가 돈 댔어?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싸우지 마세요. 근데 저는요? 민수가 미선을 봤습니다. 너?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몫이 있잖아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아, 너는 시집 갔잖아. 미선이 반박했습니다. 시집 갔다고 재산 못 받아요? 전 딸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집안은 원래 아들들이 재산을 물려받아. 미선이 울었습니다. 왜요? 전 자식이 아니에요? 민수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누되 어머니 몫은 어머니가 가지시고. 민호가 다시 반대했습니다. 안 돼. 나는 더 받아야 해. 부모님 모신 대가로.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너만 모셨어? 나도 용돈 드렸어. 미선도 소리쳤습니다. 저도 명절 때마다 왔어요. 저도 효도했어요. 세 남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박영자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니 너희들? 세 남매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도 안 끝났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야?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영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됐다. 일주일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아버지 유언장이 있다. 민호가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셨어. 미선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자.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각자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 세 남매와 어머니가 모였습니다. 변호사 김동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세 남매가 긴장했습니다. 김동훈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철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내 재산의 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첫째, 부동산 일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배우자 박영자에게 귀속한다. 둘째, 자녀들에게는 각각 1억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셋째, 나머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전적으로 박영자의 의사에 따른다. 순간 정적,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호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한테 전부 다요? 미선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억씩만요? 김동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셨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민호가 따졌습니다.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우리는요? 우리는 자식이 아니에요? 영자가 딸을 봤습니다. 너희는 각각 1억씩 받잖니.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1억이요? 50억 중에 1억이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 몫이 너무 적어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다. 바꿀 수 없어. 민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김동훈이 개입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고인의 유언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김동훈이 답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있지만 이 경우 각자 받으실 금액이 유류분보다 많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우리한테 나눠주세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자식이에요. 제발이요.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 너희는 1억씩만 받아라. 미선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해요. 우린 평생 효도했잖아요. 영자가 딸을 봤습니다. 효도를 재산 받으려고 한 거니? 미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세 남매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1억으로 뭘 하라는 거야? 미선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어머니 없이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머니한테 받은 재산을 우리한테 나눠달라고 해야 해. 미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민수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찾아가자. 설득하는 거야. 민호가 동의했습니다. 좋아. 나부터 갈게. 다음 날, 민호가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니? 민호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 생각해 보셨어요? 영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생각?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산 말이에요. 1억씩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영자가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거야.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바꾸실 수 있잖아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전 10년 동안 부모님 모셨어요. 영자가 민호를 봤습니다. 모셨다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 게?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찾아뵀잖아요.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가 계속했습니다. 그것도 밥 먹으러 올 때만.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노력했어요.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됐다. 돌아가거라.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 민호는 결국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자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수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영자가 답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이야기 좀 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할 말 없다.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장남이에요.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장남? 장남이 뭘 했는데? 민수가 항변했습니다. 저는 학비도 됐고 용돈도 드렸잖아요. 영자가 답했습니다. 그건 내 의무였어.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의무요? 그럼 재산 물려주는 것도 부모 의무 아니에요? 영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정하셨어. 돌아가. 민수도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선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딸을 보는 눈빛은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들어와. 미선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보냈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영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말해봐.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희 집이 힘들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사업이 안 돼요. 빚도 많고 애들 학비도 힘들어요.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미선이 애원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갈등, 그 중심에 남겨진 어머니의 선택.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긴 재산 50억. 장남은 말했습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더 받아야 합니다. 차남은 주장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당연히 더 받아야죠. 딸은 울었습니다. 오빠들만 재산 받으면 전 어떡해요? 세 남매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아내에게. 장남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 우리한테 나눠주셔야죠. 차남이 따졌습니다. 저희 몫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딸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오빠들한테만 주시면 안 돼요. 칠순의 어머니, 박영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하겠다. 너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날부터 세 남매는 어머니와 연을 끊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그제서야 돌아온 세 남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심이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박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5, 평생 건설업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현금 포함 약 50억.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친척, 친구, 사업 파트너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세 남매였습니다. 장남 박민수, 49, 대기업 임원, 고급 정장 차림의 명품 시계. 차남 박민호, 47, 자영업자, 작은 식당을 운영 중. 딸 박미선, 45, 전업주부, 세 자녀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박영자, 70, 평생 남편을 내조한 여자.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동안 세 남매의 눈빛은 미묘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 하는데.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빨리 정리하자. 미선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얼마나 되는지.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대충 알아봤어. 부동산이 30억, 현금이 20억 정도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 그 정도나 돼? 미선도 놀랐습니다. 오빠 진짜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잠시 침묵.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나눠야 하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 반, 우리 셋이 반 아니야?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명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민수가 계산했습니다. 어머니 25억, 우리 셋이 25억 나눠서 한 명당 8억 정도? 하지만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더 받아야 해. 민수가 쳐다봤습니다. 왜?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모셨어. 10년 동안. 그 대가가 있어야지. 민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모셨다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 게 모신 거야?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형은 미국에서 놀면서 뭘 했어? 나는 매일 부모님 챙겼어.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학비 댔잖아. 너 대학 다닐 때 누가 돈 댔어?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싸우지 마세요. 근데 저는요? 민수가 미선을 봤습니다. 너?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몫이 있잖아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아, 너는 시집 갔잖아. 미선이 반박했습니다. 시집 갔다고 재산 못 받아요? 전 딸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집안은 원래 아들들이 재산을 물려받아. 미선이 울었습니다. 왜요? 전 자식이 아니에요? 민수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누되
어머니 몫은 어머니가 가지시고 민호가 다시 반대했습니다. 안 돼. 나는 더 받아야 해. 부모님 모신 대가로.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너만 모셨어? 나도 용돈 드렸어. 미선도 소리쳤습니다. 저도 명절 때마다 왔어요. 저도 효도했어요. 세 남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박영자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니 너희들. 세 남매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도 안 끝났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야?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영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됐다. 일주일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아버지 유언장이 있다. 민호가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셨어. 미선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자.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각자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 세 남매와 어머니가 모였습니다. 변호사 김동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세 남매가 긴장했습니다. 김동훈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철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내 재산의 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첫째, 부동산 일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배우자 박영자에게 귀속한다. 둘째, 자녀들에게는 각각 1억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셋째, 나머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전적으로 박영자의 의사에 따른다. 순간 정적.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호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한테 전부 다요? 미선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억씩만요? 김동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셨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민호가 따졌습니다.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우리는요? 우리는 자식이 아니에요? 영자가 딸을 봤습니다. 너희는 각각 1억씩 받잖니.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1억이요? 50억 중에 1억이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 몫이 너무 적어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다. 바꿀 수 없어. 민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김동훈이 개입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고인의 유언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김동훈이 답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있지만 이 경우 각자 받으실 금액이 유류분보다 많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우리한테 나눠주세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자식이에요. 제발이요.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 너희는 1억씩만 받아라. 미선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해요. 우린 평생 효도했잖아요. 영자가 딸을 봤습니다.
효도를 재산 받으려고 한 거니? 미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세 남매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1억으로 뭘 하라는 거야? 미선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어머니 없이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머니한테 받은 재산을 우리한테 나눠달라고 해야 해. 미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민수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찾아가자. 설득하는 거야. 민호가 동의했습니다. 좋아. 나부터 갈게. 다음 날 민호가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니? 민호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 생각해 보셨어요? 영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생각?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산 말이에요. 1억씩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영자가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거야.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바꾸실 수 있잖아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전 10년 동안 부모님 모셨어요. 영자가 민호를 봤습니다. 모셨다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 게?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찾아뵀잖아요.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가 계속했습니다. 그것도 밥 먹으러 올 때만.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노력했어요.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됐다. 돌아가거라.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 민호는 결국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자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수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영자가 답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이야기 좀 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할 말 없다.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장남이에요.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장남? 장남이 뭘 했는데? 민수가 항변했습니다. 저는 학비도 됐고 용돈도 드렸잖아요. 영자가 답했습니다. 그건 내 의무였어.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의무요? 그럼 재산 물려주는 것도 부모 의무 아니에요? 영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정하셨어. 돌아가. 민수도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선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딸을 보는 눈빛은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들어와. 미선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보냈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영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말해봐.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희 집이 힘들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사업이 안 돼요. 빚도 많고 애들 학비도 힘들어요.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미선이 애원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갈등 그 중심에 남겨진 어머니의 선택.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긴 재산 50억. 장남은 말했습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더 받아야 합니다. 차남은 주장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당연히 더 받아야죠. 딸은 울었습니다. 오빠들만 재산 받으면 전 어떡해요? 세 남매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아내에게. 장남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 우리한테 나눠주셔야죠. 차남이 따졌습니다. 저희 몫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딸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오빠들한테만 주시면 안 돼요. 칠순의 어머니, 박영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하겠다. 너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날부터 세 남매는 어머니와 연을 끊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그제서야 돌아온 세 남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욕심이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박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5. 평생 건설업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현금 포함 약 50억.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친척, 친구, 사업 파트너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세 남매였습니다. 장남 박민수, 49. 대기업 임원. 고급 정장 차림의 명품 시계. 차남 박민호, 47. 자영업자. 작은 식당을 운영 중. 딸 박미선, 45. 전업주부. 세 자녀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박영자. 70. 평생 남편을 내조한 여자.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동안 세 남매의 눈빛은 미묘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 하는데.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빨리 정리하자. 미선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얼마나 되는지. 민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대충 알아봤어. 부동산이 30억, 현금이 20억 정도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 그 정도나 돼? 미선도 놀랐습니다. 오빠 진짜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잠시 침묵.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나눠야 하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 반, 우리 셋이 반 아니야?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명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민수가 계산했습니다. 어머니 25억, 우리 셋이 25억 나눠서 한 명당 8억 정도? 하지만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더 받아야 해. 민수가 쳐다봤습니다. 왜?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모셨어. 10년 동안. 그 대가가 있어야지. 민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모셨다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 게 모신 거야?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형은 미국에서 놀면서 뭘 했어? 나는 매일 부모님 챙겼어.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학비 댔잖아. 너 대학 다닐 때 누가 돈 댔어?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싸우지 마세요. 근데 저는요? 민수가 미선을 봤습니다. 너?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몫이 있잖아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아, 너는 시집 갔잖아. 미선이 반박했습니다. 시집 갔다고 재산 못 받아요? 전 딸이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집안은 원래 아들들이 재산을 물려받아. 미선이 울었습니다. 왜요? 전 자식이 아니에요? 민수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누되 어머니 몫은 어머니가 가지시고. 민호가 다시 반대했습니다. 안 돼. 나는 더 받아야 해. 부모님 모신 대가로.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너만 모셨어? 나도 용돈 드렸어. 미선도 소리쳤습니다. 저도 명절 때마다 왔어요. 저도 효도했어요. 세 남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박영자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니 너희들. 세 남매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도 안 끝났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야?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영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됐다. 일주일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아버지 유언장이 있다. 민호가 놀랐습니다. 유언장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셨어. 미선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보자.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각자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 세 남매와 어머니가 모였습니다. 변호사 김동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세 남매가 긴장했습니다. 김동훈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철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내 재산의 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첫째, 부동산 일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배우자 박영자에게 귀속한다. 둘째, 자녀들에게는 각각 1억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셋째, 나머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전적으로 박영자의 의사에 따른다. 순간 정적.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호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한테 전부 다요? 미선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억씩만요? 김동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셨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민호가 따졌습니다.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우리는요? 우리는 자식이 아니에요? 영자가 딸을 봤습니다. 너희는 각각 1억씩 받잖니.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1억이요? 50억 중에 1억이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 몫이 너무 적어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다. 바꿀 수 없어. 민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김동훈이 개입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고인의 유언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김동훈이 답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있지만 이 경우 각자 받으실 금액이 유류분보다 많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우리한테 나눠주세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자식이에요. 제발이요.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 너희는 1억씩만 받아라. 미선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해요. 우린 평생 효도했잖아요. 영자가 딸을 봤습니다. 효도를 재산 받으려고 한 거니? 미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세 남매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1억으로 뭘 하라는 거야? 미선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어머니 없이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머니한테 받은 재산을 우리한테 나눠달라고 해야 해. 미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민수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찾아가자. 설득하는 거야. 민호가 동의했습니다. 좋아. 나부터 갈게. 다음 날 민호가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니? 민호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 생각해 보셨어요? 영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생각?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산 말이에요. 1억씩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영자가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거야.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바꾸실 수 있잖아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전 10년 동안 부모님 모셨어요. 영자가 민호를 봤습니다. 모셨다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 게?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찾아뵀잖아요.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가 계속했습니다. 그것도 밥 먹으러 올 때만.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노력했어요.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됐다. 돌아가거라.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 민호는 결국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자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수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영자가 답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이야기 좀 해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할 말 없다.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장남이에요.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장남? 장남이 뭘 했는데? 민수가 항변했습니다. 저는 학비도 됐고 용돈도 드렸잖아요. 영자가 답했습니다. 그건 내 의무였어.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의무요? 그럼 재산 물려주는 것도 부모 의무 아니에요? 영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정하셨어. 돌아가. 민수도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선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영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딸을 보는 눈빛은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들어와. 미선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보냈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영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말해봐. 미선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희 집이 힘들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사업이 안 돼요. 빚도 많고 애들 학비도 힘들어요.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미선이 애원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